매일 걷는데도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1시간씩 걸어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드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다리 힘은 그대로인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걷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걷는 방법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걷기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입니다. 저도 71세 시니어입니다. 우리 나이에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압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장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릴게요. 걷기는 우리 나이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 햇빛과 바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걷기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걷기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다만 걷는 것만으로 모든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숨이 조금 차는 유산소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몸의 중심을 잡는 균형 운동도 필요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걷기는 이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걷기가 모든 부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매일 걸어도 다리 힘이 그대로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너무 편한 속도로만 걷는 것입니다. 동네를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불편한 날에는 더욱 좋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같은 속도로만 걸으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숨도 거의 차지 않습니다. 다리에도 새로운 자극이 적어집니다. 운동을 마쳐도 전혀 힘을 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빠르게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서서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속도로 몸을 먼저 풀어주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조금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숨은 조금 차지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빠르게 걷고 다시 천천히 걸어보세요. 몸이 편해지면 다시 속도를 조금 높여보세요. 빠르게 걷는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무리해서 기록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힘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속도를 높이지 마세요. 보폭도 억지로 크게 벌리지 마세요. 발을 멀리 내디디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 보폭 안에서 발걸음만 조금 빠르게 해보세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심하게 차면 멈춰야 합니다.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도 바로 쉬어야 합니다. 빠른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늘 같은 평지만 걷는 것입니다. 평지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평지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익숙해졌다면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만 걸으면 같은 근육만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발걸음의 크기도 비슷합니다. 몸에 가해지는 힘도 거의 같습니다. 이럴 때는 코스를 조금 바꾸어 보세요. 완만한 오르막을 짧게 걸을 수 있습니다. 흙길이나 공원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다만 울퉁불퉁한 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이 불안하다면 평탄한 길을 선택하세요. 가파른 언덕을 억지로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계단을 운동 삼아 무리해서 오르지 마세요. 무릎이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걷는 방향을 바꾸어도 좋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면 반대 방향으로도 걸어보세요. 다만 뒤로 걷는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혼자 시도하지 마세요. 걷기 코스를 바꾸기 어렵다면 다른 동작을 더해보세요. 걷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걷고 난 뒤에는 발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는지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도 좋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걷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매일 걷는데도 근육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은 역할이 다릅니다. 걷기는 몸을 오래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 힘을 쓰게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다리는 걷기만 할 때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들어 올릴 때 힘이 필요합니다. 계단에서 몸을 위로 올릴 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몸을 버티는 힘도 필요합니다. 장을 보고 무거운 가방을 들 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힘은 근력 운동을 통해 길러야 합니다. 어려운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도 근력 운동입니다. 바퀴가 없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의자는 벽에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 앞쪽으로 조금 나와 앉으세요. 양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세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며 일어나 보세요. 다시 천천히 앉아주세요. 털썩 주저앉지 마세요.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팔걸이나 허벅지를 가볍게 짚어주세요. 처음부터 10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세 번만 해도 좋은 시작입니다. 익숙해지면 한 번씩 늘려보세요. 발 뒤꿈치 들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의자나 식탁을 가볍게 잡으세요. 두 발로 바닥을 단단히 밟으세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런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며칠 더 해보세요. 매일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이 쉴 시간도 필요합니다. 걷는 날에 짧게 근력 운동을 해도 됩니다. 걷지 않는 날에 따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걷기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걷고 난 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침에 열심히 걷는 분이 많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몇 시간씩 텔레비전을 봅니다. 점심을 먹고 또 앉아 있습니다. 저녁에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아침 운동 한 번으로 하루 움직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만 움직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다시 굳을 수 있습니다. 발목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도 쉬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광고가 나올 때 집안을 걸어도 좋습니다. 물을 마시러 주방에 다녀와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닫는 것도 움직임입니다. 식탁 주변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의자에서 발목을 움직여도 됩니다. 발끝과 발 뒤꿈치를 번갈아 들어보세요. 생활 속 움직임을 자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했으니 계속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조금씩 끊어주세요.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걷고 나서 다리가 더 무거운 분도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자마자 앉아버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걷기를 끝내기 전에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세요. 숨이 편안해질 때까지 천천히 걸어주세요. 집에 돌아오면 발목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이 편안해진 뒤에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잘 걷고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오래 걷는 분도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커피만 마시기도 합니다. 입맛이 없다고 과일만 먹는 분도 있습니다. 국수나 빵으로 식사를 끝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지킬 재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는 운동과 영양이 함께 필요합니다. 운동은 근육에게 일을 시킵니다. 음식은 근육을 유지할 재료를 제공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는 단백질 음식을 챙겨보세요. 달걀이나 두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부드러운 살코기도 좋습니다. 우유가 잘 맞으면 한 잔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무가당 요구르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콩이나 두유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한 끼에 많은 양을 몰아먹지 마세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나누어 드세요. 운동 후에 단백질 음료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로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먹는다면 당류와 나트륨을 확인하세요. 식사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바지가 갑자기 헐렁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굴과 다리가 함께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입맛 저하가 오래 계속되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콩팥 질환이 있는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임의로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식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담당 의사나 임상 영양사와 상의해 주세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더운 날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작은 물병을 준비해 보세요.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셔주세요. 다만 수분 제한을 받은 분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양을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실수가 있습니다. 아픈데도 참고 계속 걷는 것입니다. 운동은 참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정해진 걸음수를 채우려는 분이 있습니다. 만보를 꼭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숫자 때문에 계속 걷습니다. 무릎이 붓는데도 쉬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아픈데도 참고 걷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평소 거리만큼 걷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운동을 오래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운동 다음 날까지 통증이 심하면 살펴봐야 합니다.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져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 다리를 끌며 걷지 마세요. 아픈 다리를 피하려다 다른 쪽도 힘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거리와 속도를 줄여보세요. 하루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걷는 신발도 살펴보세요. 밑창이 너무 닳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발이 신발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오래 걷는 것은 피해주세요. 걷기 전에는 몸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처음부터 빠르게 출발하지 마세요. 발목과 무릎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걷기를 마칠 때도 속도를 서서히 줄여주세요. 우리 나이에는 회복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부위에 강한 자극을 주지 마세요. 어제 많이 걸었다면 오늘은 줄여도 됩니다. 몸이 무거운 날에는 가볍게 움직이세요. 운동은 하루 성적표가 아닙니다. 평생 이어가는 건강 습관입니다. 걷기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은 시간만 기록하지 마세요. 걷고 난 뒤 몸 상태도 살펴보세요.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 편해졌는지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걷는 속도와 보폭도 살펴보세요. 외출 후 피로가 줄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중요한 것은 걸음수만이 아닙니다. 생활 속 움직임이 편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만보를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양이 가장 좋은 운동량입니다. 간단한 일주일 습관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몸이 편한 날에 꾸준히 하세요. 걷는 중간에 속도를 조금 바꾸어 보세요.
일주일에 며칠은 의자 운동을 더해보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자주 일어나세요. 식사 때 단백질 음식도 챙겨주세요. 몸이 아픈 날에는 운동량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여러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도 71세 시니어입니다. 저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자전거는 다리를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그래도 자전거만 타지는 않습니다. 걷기와 의자 운동도 함께 합니다. 몸이 피곤한 날에는 속도를 낮춥니다. 더운 날에는 쉬는 시간도 늘립니다. 운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빨리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많이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걷기 실수를 간단히 기억해 보세요. 늘 너무 편한 속도로만 걷지 마세요. 몸 상태에 맞게 속도에 변화를 주세요. 매일 똑같은 움직임만 반복하지 마세요. 걷기에 안전한 다른 동작도 더해보세요. 걷기만 하고 근력 운동을 빼놓지 마세요. 걷고 난 뒤 하루 종일 앉아 있지 마세요. 운동한다고 식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픈데도 숫자를 채우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걷기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더 든든한 운동이 됩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균형 운동과 생활 속 움직임도 더해보세요. 내 몸에 맞는 식사와 휴식도 챙겨주세요. 그러면 걷기가 일상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 힘이 갑자기 떨어진 경우는 다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 곤란이 생겨도 멈추세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식은땀도 주의해야 합니다. 통증이나 피로가 계속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걷고 계시나요?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도 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걱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혜연이의 건강 백세 라이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